자, 2020년 공휴일 정보 가져오기 누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일도 나오네요. 그렇죠? 2018년도 한번 해볼까요? 2018년 대체 공휴일이 2번이나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머지 공휴일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엑셀을 사랑하는 남자. 안녕하세요. 엑사람입니다. 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물론 여기도 토요일, 일요일은 있긴 있어요. 국가 공휴일에 해당할 때 표시를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어요. 이건 API를 제공해주는 곳에서 받아오는 건데, 자, 인터넷에 공공데이터 포털이라고 입력하시고 사이트를 들어가면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공공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3만 몇천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XML 형식의 데이터로 된 것들만 받아서 쓸 거예요. 뭐 제이슨도 가능하긴 한데, 일단은 오늘 강의하는 건 XML 형식으로 된 데이터입니다. 그 전에 API라는 게 뭐냐면 증권사 API도 있고, 지금처럼 국가 공공데이터 API도 있고, 일반 회사의 API도 있어요. 자, 공공기관을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인데, 이 공공기관에서 일반인에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요. 뭐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죠. 응용 프로그램. 공공기관에서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반인이, 사람, 유저는 이 공공기관에 있는 요 A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해주기로 한 요 A라고 하는 요 응용 프로그램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돼요. API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인터페이스, 연결해주는 기능을 통칭해서 AP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건 XML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그럼 이 XML은 뭐냐? 또 깊이 들어가죠. 그럼 HTML이라고 아세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인데, 인터넷을 구성하기 위한 언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인터넷 언어가 HTML이고요. 얘를 조금 익스텐드, 확장한 게 XML이에요. 그럼 통칭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아, 인터넷의 어떤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한 언어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XML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와서 그걸 파싱해서, 파싱한다는 말은 번역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번역해서 실제 데이터 형식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할 것이고, 가져오는 언어는 XML 언어를 가져올 것이고, 그 XML 언어를 파싱해서 우리한테 맞는 데이터로 번역을 해서 가지고 온다. 그럼 이제 여기서 공공기관에서 무조건 뭐 아무나 다 접속한다고 다 돼주는 게 아니고,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활용 신청이라는 걸 해요. 활용 신청이라는 거라면 이 공공기관에서 지금 이 데이터에서는 서비스 키라는 걸 줘요. 요 서비스 키를 유저가 여기에다가 요청을 할 때 요 서비스 키와 함께 데이터들을 보내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XML 형식으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화면에 직접 보시면, 자, 일단 회원가입을 다 하셔야 되고요.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데이터 신청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신청은 일단 우리는 특일 정보거든요. 특일이란 게 이제 국가 공휴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특일 정보에 들어가서 요 특일 정보라고 나오죠. 여기서 활용 신청을 누르세요. 활용 신청 누르고 들어가서 기타로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엑셀 VBA 활용이라고 했어요. 근데 크게 뭐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활용이라고 했고, 파일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일반에 그냥 그대로 체크 두시면 되고, 동의한 다음에 활용 신청 누르고, 이제 화면 상단에 이제 뭐 활용 신청 하겠냐라고 떠요. 활용 신청 하겠다라고, 활용 신청이 완료됐다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제 신청이 끝난 거예요. 단 신청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신청한 것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 하는 것만 한 건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려보면 특일 정보가 있어요. 여기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인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작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문의를 했더니 승인이 나고 나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데까지 1시간 반에서 2시간의 여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로직을 구현하려면 넉넉 잡아 2시간 정도 있다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승인이 났고 2시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특일 정보를 들어가 보면 서비스 키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 인증키. 이 키가 여러분들이 그 특일 정보를 받아올 때 사용하는 열쇠예요. 열쇠. 얘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회원가입하셔서 승인을 받게 되면 이 일반 인증키라는 걸 받게 됩니다. 상세 설명 들어가 보면 요게 요청하는 방법이에요. 요게 요 이제 요청 주소라고 있죠. 요청 주소. 요걸 우리가 요청 URL, 요청 주소 이렇게 얘기해요. 요청 URL. 얘를 집어 던져야지 일단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얘를 집어 던지고 같이 뭘 던지느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어떤 걸 가져올 거냐? 연도 정보, 월 정보, 그리고 몇 개의 행을 가져오겠다. 요 정도 데이터는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너가 필요한 데이터가 뭐구나 라고 해서 피드백을 주겠죠. 회신을 주겠죠. 저렇게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출력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제가 이제 코드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최종적으로 던지는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요게 요청 URL 뒤에 물음표를 꼭 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연도하고 전체 행수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연도는 2020년, 행수는 뭐 최대 20행, 저는 30행으로 했었는데 30행, 그리고 서비스 키는 여러분들이 발급받은 서비스 키를 입력을 해서 요청하는 구문을 통째로 공공기관 그 사이트에 던져줘야지만 걔가 거꾸로 다시 XML 데이터로 반환을 해주고 우리는 이 XML 데이터를 파싱 해가지고 이러한 실제로 사용할 데이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롤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얘는 API에서 제공하는 크롤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롤링은 제공해주지 않아도 그냥 막 가지고 오는 크롤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 연도 정보를 여기 셀에 있는 정보로 받아올 거기 때문에 셀 주소를 사용해서 집어넣을 거고 얘는 직접 입력할 거고 얘도 직접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요 연도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5년에서 6년 전까지만 제공을 해주고요. 그럼 내년 정보는 언제 받을 수 있냐? 제가 문의했더니 8월에서 9월쯤에 갱신이 된대요. 3, 4분기에 갱신되면 내년에 대한 데이터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공휴일 또는 각종 뭐 국가 공휴일 그리고 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엑셀에서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만들거나 어떤 데이터 표를 만들 때 얘를 한번 셀렉트 해 놓으면 1년 동안은 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코드를 한번 보죠. 프로시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 이 프로시저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얘를 구성해서 던지고 받아올 수 있게 하는 코드고요. 그럼 던졌으면 뭔가 XML 코드를 던져주겠죠. 저쪽에서 내가 요청을 하면 저쪽에서는 XML 코드를 던져줘요. 그럼 코드를 받아서 걔를 send XML이라고 아래에 만들어 놓은 파싱 구문으로 파싱 XML을 이제 해석하는 거죠. 파싱 구문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크게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코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네, 간단하게만 XML을 사용할 수 있는 객체를 선언하고요. 객체 선언하고 그 다음에 연도 받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회원가입하고 나서 발급받은 요 정보 있죠? 서비스 키 정보. 그 다음 URL을 생성하는데 제가 좀 전에 뒤에서 설명드렸던 요청하는 URL에 연도와 몇 행을 받을 건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서비스 키는 여기서 발급받은 요 서비스 키다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사용할 변수들은 다 선언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보면 자, 그럼 XML 객체를 오픈할 건데 받아오는 XML을 실행할 건데 URL은 얘를 던질 거야. 뒤에 펄스는 신경 쓰지 마시고 XML send 요 URL을 던질 거야. 이제 던지고 나면
str xml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그 변수에다가는 xml 던졌으니까 get으로 받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xml 받은 것 중에 response text, 응답받은 그 xml 코드, 그 코드를 str xml이라는 변수 안에 넣고 그 str xml이라는 변수를 이제 파싱을 할 건데 send xml이라는 곳으로 보내서 여기서 파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구문은 뭐냐면 그 받아온 XML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세분화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빼와야 되거든요. 그 구문이고, 도구에서 추가해 줄 게 있는데 도구에 참조해서 요 마이크로소프트 XML 저는 V6.0을 추가했거든요. 여러분들 뭐 3.0 있으면 3.0, 4.0 있으면 4.0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버전에 맞는 XML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단 3.0으로 했으면 얘가 숫자가 60이 아니고 30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도 4.0으로 했으면 4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XML을 파싱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하나 선언해 주고, 그 다음에 그 XML 파싱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에다가 우리가 받아온 XML을 읽혀줘요. 그럼 어떻게 읽히냐면 구조에 맞게 읽히겠죠. XML 구조에 맞게 제가 여기다 써놨 이런 식으로 읽혀지게 돼요. 코드가. 우리는 요 구문 안에 XML 구문 안에 있는 요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게 얘 필요하고 얘 필요하고 얘가 필요한 거예요. 휴일인지 아닌지 날짜, 그리고 뭐 실제 날짜 정보, 이런 것들. 우리는 저 구문에서 얘하고 데이트 네임하고 이 홀리데이 요 세 가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요 세 가지에 대한 안에 있는 실제 텍스트 내용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 필요하고 요거 필요하고 실제 휴일 유문지 아닌지 요 안에 있는 요 정보들이 필요한 거예요. 요 정보. 우리는 노드라고 하는데 아이템이라고 하는 노드들에서 그 중에 안에 있는 요 세부 싱글 태그들에 대한 안에 텍스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코드를 확인해 보면, 자, 아이템들에 대한 노드들만 모아서 변수에 선언을 해 주고요. 그래서 아이템들에 대한 노드들이 들어온 것이 없다면 그냥 끝날 거고, 들어온 것이 있다면 else, 뭔가가 있다면 포문을 태울 거예요. 그래서 요 노드들을 포문으로 노드 하나씩 순환할 거예요. 요 노드들을 포문으로 노드 하나씩 순환을 할 거고, 순환하면서 F열, G열, H열에다가는 뒤로 나가 볼까요? 자, 순환하면서 F열, G열, 요 H열에다가 세 개의 열에다가 각 아이템 노드잖아요. 각 아이템들이 노드잖아요. 그 아이템들 하나 중에서 에러시 데이트, 아이템 하나 중에서 데이트 네임, 아이템 하나 중에서 이 홀리데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다가 FGH열에 이런 식으로 뿌려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뿌려주면 뭘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요 선택되어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노드 안에서 얘와 요거 요 세 개의 안에 있는 텍스트, 이게 텍스트거든요. 텍스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뿌리겠다? 여기에 요렇게 뿌려주겠다 하는 겁니다. 코드를 다시 보면 요렇게 해서 세 개의 정보를 뿌려준다면 얘가 이렇게 뿌려지겠죠. 2018년으로 다시 한번 조회해 볼까요? 조회 하면 이렇게 쭉 뿌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얘는 어디서 뿌린 거냐? 얘는 함수예요. 함수. 첨부 파일 그대로 넣어 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얘는 함수입니다. 함수를 사용해서 그대로 뿌리는데, 그럼 뿌리는 건 어디서 코드가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XML을 파싱해서 이 세 개를 다 뿌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요일은 여기에서 함수식으로 간단하게 넣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다가 H열 다음에 I열에다가 직접 VBA 코드로 월화수목금토일 나눠서 넣어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이미 함수가 있으니까 함수로 간단하게 짧게 이렇게 만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날짜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이런 형식의 날짜보다는 2018-01-01 이런 식으로 잘려져 있는 실제 날짜 형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좋거든요. 걔만 조금 수정을 해줄게요. 자, 요 데이트 F 요 날짜 들어간 거 얘만 조금 변경을 할게요. 그래서 요 날짜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dim lng 날짜니까 lngd라고 해서 롱형으로 선언해 주고요. lngd에다가는 요 텍스트를 받을게요. 그래서 lngd에다가는 실제 요 날짜에 해당하는 요거잖아요. 요거 요 정보 얘를 받습니다. 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실제 요 데이터를 어떻게 나눠서 입력할 거냐면 데이트 밸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날짜 형식으로 변환해 주는 함수고요. 여기다가는 날짜 모양의 텍스트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넣냐면 left lngd의 네 번째 글자 하고 다시 and mid lngd의 다섯 번째 글자부터 두 글자 하고 and 다시 하고 and 마지막으로 right lngd의 두 글자 이렇게 해줍니다. 얘가 무슨 얘기냐면 2018-01-01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를 왼쪽에서 네 글자를 빼서 그러면 2018이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다시를 넣고 다시 그 다음 가운데에서 두 글자 빼서 여기 가운데서 두 글자 빼겠다는 거죠. 01. 그 다음 다시 넣고 다시 오른쪽에서 두 글자 01. 요렇게 생긴 모양의 텍스트를 날짜로 바꿔 이거예요. 데이트 밸류 해가지고 그러면 실제 날짜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얘를 하나는 주석을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가 들어가 있는 날짜 형식으로 바뀌는 게 확인되시죠? 얘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함수에 사용을 하던 뭐 표에 사용을 하던 아니면 차트에 사용을 하던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2020년 다시 하고 조회하면 이렇게 나오죠. 1년에 한 번만 조회하면 1년 동안은 이 정보를 가지고 기존의 토요일, 일요일 플러스 얘를 활용해서 쉬는 날의 정보에 대한 매출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뭐 사용하는 얘는 뭐 이런 식의 데이터에도 뭐 6월 이렇게 6월은 토요일, 일요일밖에 없었네. 4월 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특일 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것도 같이 첨부해 놓을 테니까 요 안에 숨기기 취소하셔서 요 안에 어떤 키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는지 요거는 조건부 서식으로 만든 거예요. 조건부 서식. 그래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처음으로 크롤링과 비슷한 API를 사용한 간단한 크롤링 방법을 한번 배워봤어요. XML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파싱해서 인터넷 정보를 뿌리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요 파일 그대로 넣어 놓을 거고요. 제가 서비스 키만 지울 거거든요. 서비스 키만 일부 지울 건데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셔서 서비스 키만 변경하시면 얼마든지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요 안에 요 서비스 키만 변경하시면 돼요. 서비스 키만.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